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9월 26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의 종합적인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기관과 외국인의 주가 상승, 대량 매수로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다시 또 지지 가격대 이하로 조금 그 하락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이고요. 대원전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대선 관련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련주로 사회이사분이 어, 그 사법연수원이라든가 사법 그 사시 출신의 그또 뭐 사시 출신이다 해서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뭐 최근에 국민의힘의 그 대선 가도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 당초에는 뭐 지지율 압도적인 1위를 보였었지만 최근에 이제 내부에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불안한 행보 또 후보 확정까지 이제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 후보의 그 추격세도 만만치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고발 사주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검찰 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다소 이제 개인적인 그 장모님이라든가 그 가족 내에서 주가 조작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면서 후보의 입지가 다소 불안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후보 확정까지는 이제 11월 초에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반영해서 관련주들이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시간에 뭐 우리가 너무나 그 뻔하게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이런 상황이어 가지고 구체적인 뭐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뭐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제가 대한전선과 그 대원전선 요 두 종목을 놓고 2021년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볼 때 여러분이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다시 확정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대원전선 그때만 해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아주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대주주들이 한 몇백만 주 정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주가가 2,500원 정도를 대원전선 같은 경우 유지하는 그런 흐름에서 다소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불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2,000원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우선 대한전선의 경우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매수가 없이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대원전선보다 저는 주식수 같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종목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략 중소형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개인들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데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종목으로 편입이 된 게 오히려 주가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가지고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헝다그룹의 그 사태가 장기화될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주말에 나온 뉴스로 보면은 일부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자를 한 500억 정도는 지급을 한 걸로 나왔었지만 또 나중에 있는 그 90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당좌 이런 체계가 우리 같은 경우 당일날 그걸 입금하지 못하면 곧바로 부도 처리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지급 사태에서 약 한 달 정도는 유예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가 단기에 마무리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점. 그리고 물론 이게 대한전선이 헝다그룹하고 연관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없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헝다그룹이 건설하고 부동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전선은 그런 부동산 경기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로 인해서 바로 이웃에 대규모 그 수요처가 되는 중국의 경기 불안은 직접적으로 기관들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어떠한 그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한 여건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주가도 그 과거에 그 상승하기 전 시세까지 하락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설령 확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마지노선으로 추가 하락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운 좋게 뭐 이제 지금 현재 지지율 1위니까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대한전선하고 대원전선을 놓고 여러분들이 혹시 대한전선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대원전선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2021년도 상반기 실적이 다 이미 공시가 된 상황 아닙니까? 이 두 회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재무제표를 보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자 요약을 해놨거든요. 이미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한전선은 자본금과 주식수, 시가총액 이런 면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수익 구조에 비해서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자본금이 4,280억인데요. 주식수는 8억 5천만 주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가총액도 주가가 최근에 고점에서 다소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2조 원이 넘는 2조 천억대에 해당되는 그런 자본금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대원전선은 자본금이 35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주식수도 대한전선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1,400억 정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주가가 물론 이제 이 대원전선도 한때 3,500원이 넘어갈 때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에 육박을 했었는데 최근에 거품이 많이 해소된 그런 측면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총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총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출발한 납입 자금은 4,280억을 가지고 오늘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으로 평가를 해볼 때 이 돈을 얼만큼 돈을 불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총 자본 4천 자본금 납입 자금 4,280억에 약 1,400억 정도의 결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3,600억,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3,600억이라고 하는 점.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출발한 자본금보다 돈을 불려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미 결손이 조금 생기고 있다. 그 물론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 600억 정도의 결손이 생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해마다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50% 정도 줄어들고 할 때 상당히 그 거래소에서 그 요런 거를 체크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
지금 현재 자본금이 납입 자본금을 하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350억으로 출발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849억까지 늘려놨다.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부채 규모로 볼 때도 이게 총 자본 3,600억에 2배가 넘는 8,9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대한전선은 재무 구조가 조금 불안한 거는 사실이죠. 그거에 비해서 대원전선은 자기 총 자본 8,400억을 1,200억의 그 부채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 그 상반기에 매출액을 보면 8천억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 8천억의 매출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의 적자를 냈다. 작년에는 1조 4천억의 매출을 일으키면서 240억의 흑자를 기록했었죠. 물론 이때는 기업을 매각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IMM 펀드가 그 부실 자산 이런 것들 최대로 한도로 정리하면서 최대한도로 흑자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측면들이 강하죠. 그런데 지금 조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 이런 그 수익 구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다소 불안하게 보는 것이 1, 4분기, 2, 4분기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매출액으로 볼 때 전년도에 준하는 그런 매출액에서도 흑자 구조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비해서 대원전선은 2천억 정도의 매출액, 작년도 1년간 매출액이 3,500억인 거에 비해서 저 매출액도 다소 좀 늘었고요. 그리고 손익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죠. 한 약 13억 정도의 적자를 이루었지만 작년에도 연간으로 볼 때 23억 정도 흑자.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요런 그 자본 집약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두 회사를 비교해 볼 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대규모 생산 설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규모 경기 회복과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전폭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 물론 코로나 이후에 그 대규모 그 시설 투자, 경기 회복 진작으로 인해서 그런 출발들은 좋았는데 이게 흑자 구조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단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와중에도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돼야 되겠죠. 대원전선은 그거에 비해서 경기 불안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생산 라인을 일부 전기차에 대한 수요로 전환을 한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대한전선하고 대원전선, 물론 뭐 두 종목 그 각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다르긴 하겠지만은요.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 대한전선을 시황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2,500원을 그런대로 견조하게 버텨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장대 음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래도 견조하게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대외적인 그 여건들이 계속 호전이 돼야 된다고 하는 점, 이게 좀 하나의 문제로 어,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대외적인 여건으로는 소형 원자력이라든가 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활성화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력의 그 생산량의 필요에 따라서 전력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그 호재로 작용이 되지만 일단 중국의 금융시장의 불안을 누리고 있는 헝다그룹의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런 측면들, 그리고 지난번에 대한전선 제가 외국인들이 그동안 보이지 못하는 500만 주가 넘는 이런 순매도를 보였던 이런 사태에서 예전 같으면 큰 폭으로 매도한 다음에 그 이후에 꾸준히 매수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일단 어느 정도의 그 가격대에서는 일단 매수보다는 매도로 이 그 마인드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점, 이거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여건들이 많이 차지를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전선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중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5천만 주, 1억 주에 이르면서 주가가 5%, 10% 이상 그 견조하게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제일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원전선은 이제 뭐 주가가 이미 우리가 상반기 실적에서도 보았기 때문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미 하락할 만큼 하락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설령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2,000원 이하는 그 기존의 그 종합주가지수의 상승폭을 감안하더라도 2,000원 미만에서는 한번 그 견뎌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미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가 어찌됐든 지금 다소 불안한 행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대로 한 가지 위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대선의 그 지지율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다. 그래서 당초 예정처럼 만약에 무난하게 또 후보로 확정이 된다든가 이러면 그건 행운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설령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기본적인 분석상 하락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충격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될 거다 안 될까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에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이 안고 있는 현재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